자, 오늘 뉴스는 세 가지 준비했어요. 세 가지 준비했고, 칠레하고, 요 페루, 그리고 니카라과 뉴스 준비했는데, 요거 칠레부터 볼게요. 칠레가 무슨 일이 있냐면, 2021년 11월 21일 날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하세요. 그래서 요거인데,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 요 개세 제목은, 뭐 투표 때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알아야 되냐, 요런 건데, 이게 이제 칠레는 좀 신기한 게, 대통령이 재선이 되는데 연임은 안 되세요. 그래서 4년 하고, 잠깐 쉬었다가 바로 다시 4년을 할 수 있는데 요번에 선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한 번도 대통령을 하지 못하신 분들만 나왔어요. 이번 선거에는. 그래서 전 대통령도 4년 이제 8년 끝내셨고 전 대통령도 8년 끝내셔서 이번 선거는 완전히 대통령을 안 해본 사람들만 나와가지고 선거하는 건데 그래서 대통령이 어떻게 바뀔지 그것도 궁금하고 제가 얼마 전에 칠레 대통령 후보 여러 명 있다고 뭐 대학생 운동을 주도한 학생 운동 출신 그 좌파 대통령 후보하고 이 언론사 출신의 우파 대통령 후보가 가장 강력한 그 대통령 후보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이게 이제 뭐냐면 남미에서 이렇게 투표를 잘 안 해요. 나름 말은 민주주의인데 투표를 잘 안 해가지고 요 파라과이도 전부 아순시온 투표 제가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 투표율보다도 총 투표 개수가 전체 인구의 10%도 안 돼요. 전체 인구의 10%도 안 되는 그분들만이 투표를 하셔가지고 그걸로 이제 결정을 하신 거 보면 10%도 안 되니까 굉장히 심각한 건데 칠레도 보니까 이렇게 한답니다. vocales tendrían un kit contempla implementos sanitarios como mascarilla 이런 거 있습니까? 그래서 요 투표하신 원된 분들께는 이런 거 드려요 하면서 또 띠을 데 빠뺄 와 많이 주네요. 지금 당황했어요. 너무 많이 줘서 당황했는데 뭐 마스크팩, 알코올 젤, 휴지 그리고 또는 식탁 위에서 쓰는 휴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요 볼사데 마주라 그란데 이 큰 쓰레기통, 큰 쓰레기 봉지죠. 이런 거 준다고 해요. 근데 데브렌 예발스 프로피에 라피스 파스타 아주 그래서 블루 약간 뭐라고 하죠? 블루가 이게 파란 색깔 볼펜을 직접 들고 와야 하는데 그것만 들고 오면 니네 우리 이거 줄게 하면서 이런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니네 투표해 제발 누구한테 뽑든 상관없는데 투표 제발 해가지고 선물 줄 테니까 투표해 그 대신 블루색 파란 색깔 볼펜을 가져와 이런 게 칠레의 선거법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웃기죠. 또 여기 보시면 마스크를 3초 동안 벗어가지고 얼굴 확인하는 시간 이런 거 준다고 해요. 그래서 요게 칠레가 대통령 선거 어떻게 하고 여기 보시면 뭐 21일 그러니까 하루 전까지 그 선거운동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요 파라과이나 브라질 법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선거운동 하루 전 24시간 전에는 또 맥주를 못 팔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 알코올도 못 팔고 선거 끝나고 2시간까지도 알코올을 못 팔아요. 그러니까 한 26시간 정도 알코올을 못 파는 그런 독특한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술 좀 그만 처마시고 선거하라는 이런 강력한 법의 의지인데 그래도 굉장히 낮아요. 왜냐면 술을 전전날에 사놓고 집에서 마시거든요. 그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문제고 그래서 그게 칠레의 간단한 법이었고 칠레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누구 나오고 어떤 선거가 어떤 공약을 할지 이제부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으니까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나올 때마다 이분이 어떤 공약을 갖고 있고 이런 거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그게 칠레 뉴스였고 다음 뉴스는 요거예요. 누에바 엠바도델 페루 앤 베네수엘라 그래서 베네수엘라에 새로운 페루의 대사관이 간다 이런 건데 요겁니다. 요분이에요. 요 오른쪽에 있는 요분인데 요분입니다. 리차드 프렌드 로하스 가르시아라는 분인데 요분 자체는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돈 세탁 혐의가 있어요. 물론 대법원에서 돈 세탁 혐의 아님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혐의가 많은 분이죠. 그러니까 과연 비리가 한 개만 있겠습니까?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그 혐의가 아니다. 이 사람이 한 짓이 아니다라고 나왔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분이 보시면 굉장히 독특하신 분인데 이분이 파나마 대사로 임명이 되셨다가 파나마에서 너 제 싫어라고 했는데 이분은 또 파나마가 나 싫다고 한 적 없어. 내가 안 한 거야 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건데 이걸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그러면 도대체 왜 베네수엘라에는 페루에는 양국의 대사가 없을까를 알아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전 대통령이십니다. 이분이시고 그 당시 아니고 요분이실 텐데 요번 대통령이실 때
요번 대통령이실 때 그 마두로가 굉장히 불법적인 일을 하죠. 나름 그 부정투표 의혹이 많죠. 아직도 확답은 안 나왔는데 부정투표 의혹이 많아서 그 국회의장이었던 환 과이도가 내가 대통령 할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파라과이나 우루과이나 요런 그 민주주의가 나름 있다고 하는 국가들은 그래 네가 대통령이야. 마두로는 대통령이 아니야. 그러면서 어떤 짓을 했냐면 브라질도 포함이죠. 그러면서 어떤 짓을 했냐면 이런 겁니다. 니네 대사 불러와. 니네 우리나라 수교국가 아니야 이제부터. 그냥 외교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아직까지 못 보내고 있다가 왜 지금 보냈을까요? 그럼 그것이 오늘의 이제 메인이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페루가 4년 동안 대통령이 5번이 바뀌십니다. 어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했는데 진짜예요. 진짜고 제일 급할 때는 일주일 동안 대통령이 3명이나 바뀌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좀 알아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요분이에요. 요분이 쿠진스키 대통령이라고 굉장히 그 나이 많아 보이시죠? 예, 나이 많습니다. 요 대통령이 당선되셨을 때가 79살인가 80살로 알고 있는데 그쯤에 당선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을 하시다가 탄핵을 당하기 하루 전에 이분이 알아서 사퇴하십니다. 왜냐하면 탄핵 당한 그게 뭐냐면 그거예요. 그 브라질 건설사로 오브레임 건설사 오로 시작하는 건설사가 있는데 발음이 힘들어서 제가 모르겠고 그 건설사가 모든 남미라는 아니고 대부분의 나라에 국가 프로젝트를 따는 대가로 뇌물을 뿌리고 다녀요. 뭐 파라과이, 뭐 아르헨티나 이런 데 뇌물을 뿌리고 다니는데 그래서 그 스캔들이 굉장히 크게 터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돈을 받은 혐의로 탄핵을 당하기 투표 하루 전날 나 물러날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러났어요. 이렇게 물러나가지고 누가 되냐? 부통령이 되세요. 부통령이 되시는데 이 부통령이 굉장히 자기 대통령 자기 그 직속 선배 아닙니까? 선배가 탄핵으로 그 불법으로 물러나는 모습 보고 부정부패가 이 나라에서 뿌리 뽑아야겠다면서 굉장히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정책을 해요. 그게 뭐냐면 부정부패 척결이겠죠? 부정부패 척결하겠다고 굉장히 강하게 나갑니다. 어디까지 강하게 나가냐면 국회의장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장에 대법관 6명을 뽑는데 국회의장 이 새끼들이 국회가 대법관, 정치, 사법, 행정을 분리돼야 되는데 이 국회 새끼들이 그 대법관 6명을 자기 친척 이런 새끼들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분이 뭐야 이 새끼야 니네 국회 해산 했는데 국회가 뭐요 너 탄핵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건데 서로 싸우다 어떻게 되냐 요 부분이야. 요 대통령을 안 쳐요. 요 대통령을 안 치죠. 요 대통령을 안 쳐가지고 이 대통령 안 친 다음에 네가 대통령 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하루 있다가 나 무서워 나 도망가야겠어 하면서 도망을 가요. 도망은 아니고 나 대통령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분이 다시 앉아 있는데 요게 뭐냐면 요 분을 이제 탄핵시키려고 국회에서 몰아붙이죠. 근데 이분이 첫 번째로는 군대도 이분 편, 두 번째로는 그 가장 큰 야당인 알베르토 후지모리의 딸인 게이코 후지모리가 묶이는 당도 이분 편이어서 탄핵 반대를 빵 차가 나갑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밀어붙이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을 직을 수행하십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시다가 요게 일어나요. 요분이 대통령이 되시는데 또 어떻게 되냐면 요 국회의장이 그래 너 이 새끼 이번에 살았다 하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한국 뉴스인데 요거 보세요. 일주일 때 대통령 3번째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요거 내려보시면 요거 사카스티 비스카라 대통령 비스카라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요분이 대통령이 된다고 국회의장이 이분을 앉혀놓습니다. 이분을 5일 동안 앉혀놓는데 그 5일 동안 이런 시위가 일어나죠? Other alleged crimes. innumerables recomendaciones. But lawmaker presidential palace fired tear gas. 이렇게 막 티어가스, 체로탄 이런 거 뿌리면서 시위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강력하게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면 시위가 강력하게 일어나는데 이 시위가 알베르토 후지모리의 2000년 당시에 그 탄핵 시위가 가장 강력했는데 그때 이후로 페루에서 일어난 가장 큰 규모의 가장 격렬한 시위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대통령이 버티고 5일 동안 열심히 버티다가 미안해 하고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분도 나도 안 할래 하면서 빠져나가요. 탄핵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요분이 안 칩니다. 요분이 언제 됐다면 요분이 11월에 돼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4월인가 3월에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4월인가 3월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수백 명 죽었다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수백 명 죽었는데 4월인가 3월에 대통령이 있을 때까지 내가 그때까지는 대통령 하겠다 이러면서 이분이 5개월 정도 이끌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카스티오 대통령이 나오고 알베르토 후지모리의 딸인 게이코 후지모리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그 카스티오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게이코 후지모리가 이 선거는 뭔가 불법 같다면서 40일 동안
그 40일 동안 나는 인정 못한다 하다가 얼마 전에 승복을 했죠. 그래서 아빠는 아직도 감옥에 있다 이거고, 알베르토 푸지모리가 그분 아빠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있다 이거고. 그래서 이분은 물러나고 이제 카스티오 대통령이 오면서 다시 정치가 안정이 되니까 이제 이 대사까지 앉힐 여유가 생겨서 앉혔다라는 이런 긴 스토리였고, 요건 이제 뭐 비리도 많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뉴스 나오면 알겠죠. 요건 알고, 페루가 나름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이렇게 얼마나 국회의장하고 대통령 국회왕인 그 입법부의 왕인 그 입법부 1등 황하고 행정부 1등하고 싸워서 어떻게 되는지 이 페루를 통해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뉴스는 요거 준비했습니다. 요건데 이게 니카라과 뉴스거든요. 니카라과 뉴스인데 니카라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요 그 장바구니 물가라고 하죠. 생활 물가, 우리가 맨날 쓰는 것들의 물가가 798 콜도바가 올랐다고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798 콜도바는 이겁니다. 요거예요. 22달러라고 하는데, 그럼 요게 무슨 문제일까? 물론 한국에도 뭐 계란값 올랐다, 뭐 우유값 올랐다, 팥값 올랐다고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 물가가 올라서 대체 식품 있지 않습니까? 뭐 계란 좀 안 먹으면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 돈이 무슨 의미냐면 니카라과의 최저임금이 200달러가 안 돼요. 그러니까 10%가 오른 거예요, 물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00만 원 버시고 200만 원 버시면 20만 원, 30만 원을 뭐 저금하든지 뭐 자기 생활용품으로 뭐 특별한 뭐 취미 활동으로 쓰시고 계셨는데 물가가 올라서 그 돈이 없어진 겁니다. 그렇게 큰 큰일인 거죠, 니카라과는.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난 건데, 지금 니카라과가 제가 맨날 뉴스에 나오는 게 뭡니까? 뉴스에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니카라과가 대통령이 독재자이세요, 독재자신데, 독재자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요거를 이제 독재하려면 인기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인기가 많아야 되니까, 그러면 인기가 많아야 되니까 물가 잡아줄게 하면서, 니네 뭐 1kg 이상 못 사, 기름 2개 이상 못 사, 이런 식으로 통제를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아직도 독재를 하고 계신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쉬지 않고 올라가는데, 남미의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 중 가장 큰 게 뭐냐면, 이 가장 기본적인 걸 만들 능력이 안 돼요. 막 치약 이런 걸 만들 능력이 안 돼서 모든 걸 수입해 와야 합니다. 그게 가장 슬픈 거고, 그래서 이렇게 다 수입하다 보니까 물가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거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월급의 10%가 올란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죠. 굉장히 슬프고, 그래서 니카라과 국민들이 힘들다. 이렇게 오늘 뉴스 알아봤고, 오늘 3가지 뉴스 알아봤는데 칠레하고 페루, 요 니카라과 뉴스 알아봤고, 내일은 또 내일만의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